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행성근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군면, 서원면, 강림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성읍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연 행성읍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성읍장 이혜연입니다. 행성읍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8,71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562만 9천 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무직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자치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중간에 청사 경영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행정복지센터 외벽보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전광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수강실에 방음 공사하는 사항으로 1,7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회의용 책상 교체를 1,7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중단에 재료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가담 노을길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6천만 원, 추동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읍장님 857페이지 네. 공중화장실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예. 지금 2025년도 예산에는 3개가 늘었습니다. 지금 간이 화장실도 늘고. 예. 예. 근데 그 밑에 공중화장실 및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예. 이건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늘었으면 더 늘려서 산출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난해랑 똑같이 잡으셨네요. 그거는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다시 추경에 해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병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아 의원입니다. 857조 중간에 보험료 있잖아요. 환경미화. 예. 예, 70만 원 상기하셨는데 이게 보험료가 연마다 오르나요? 이 차량 보험이?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리니까 우리 일반 차량 보험도 보통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는 60만 원이었었는데 당초에 70만 원으로 상기하셔서 10만 원씩 오를 수 있나 해서 궁금해서. 그건 변동폭이 있으니까 변동폭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험 만기가 되면 어차피 보험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연말로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받아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올리신 것 같아서 좀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859페이지에 읍장님 그 주민자치센터 회의용 책상을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네. 책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책상이 이제 바퀴가 달린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주로 서해반이 많이 쓰는 이제 책상인데 폭도 좁고 이게 또 움직이니까 그 붓글씨 쓰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폭이 좁아서 이제 그 사군자 그릴 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체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 책상은 폐기 처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용도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과연 교체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일반 회의형 책상 폭 좁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해가지고 이게 사군자 그리기엔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60페이지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읍에서 사업은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도시교통과로 도시교통과- 이걸 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차피 태양광이라서 네. 뭐 전기료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에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관리는 도시교통과로 넘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읍에서 그냥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일단은 읍에서 관리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기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그 사업을 우리 읍에서 여기 뒤에도 다 면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후에 관리 어차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괄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읍면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그냥 도시교통과에다가 사업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까지 맡기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서 필요로 네. 해서 올리는 사업이니만큼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읍면에서 추진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관리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근데 사업하고 난 이후가 문제잖아요. 사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가로등 설치 사업뿐만 아니라 매년 바뀔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뒤에 면장님들 와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그냥 우리 해당 부서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꼭 읍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면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십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8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절고 식재 및 화단 조성이 있는데 이 10분이 이제 따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소공업하고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하고 다 따로 계시는 건가요? 화장실 관리는 네. 환경면 한 명이 전담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계절고 식재나 뭐 현수막 가로기 계양은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해서 일시사역으로 쓰는 겁니다. 그 계절꽃은 읍에는 이게 읍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따로. 예. 어디다 하시는 거죠? 장소가? 이게 보통 이제 그 봄, 여름, 가을에서 계절꽃을 식재하는데 분야에서 식재를 해서 행사업 이게 주변에 분야의 예산이에요? 예. 분야회로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분야에서 심습니다. 심고 예. 인건비를 드리는 예, 예. 거죠? 군에서 꽃을 사서 줘서 군에서 읍에서, 예, 꽃을 사주고 예, 분야에서 씌우는 예산을 여기다 세우시는구나. 예. 아니 그리고 그 추가로 혹시 그 읍에
그 뭐 있는 어떻게 됐든 뭐 무슨 도시과나 뭐 다른 과에서 환경과나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읍에서 따로 화단에 뭐 풀을 뽑는다든지 뭐 가로수길에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전혀 안 하시나요? 그거는 대부분 읍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그건 대부분 다 도시교통과나 뭐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횡성읍에 이제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심는 거는 잘 심는데 이제 관리가 여름에는 너무 잡풀이 많아서 관리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읍에서라도 좀 읍에 중심되는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에서라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윤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현 의원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공사 예산 있잖아요. 읍장님 859페이지. 네. 이게 어떤 공사죠? 그 수강실에 이제 난타 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방음? 이게 전부 방음 공사. 방음 공사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장님, 그 859쪽에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네. 거기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읍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그 사회반 특성상 바퀴가 움직이고 이래서 이거를 도저히 쓸 수 없어서 폐기 처분하시고 다시 이제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운용하는 그런 반들하고 혹시 교체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면밀하게 살피셨나요? 일단 이게 서해반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이 프로그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군데 네. 다른 붙여주고- 데 있잖아요. 예. 재봉하는 반도 있고 뭐 하모니카 보는 반도 있고 있는데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 지은 지가 그닥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모니커 그 불고 그러는 교실도 본 의원이 다 가봤거든요. 이렇게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환경은 못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책상을 교체를 하고 기존에 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할 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좀 앞서서 다른 강의실하고 혹시 교체해서 바꿔놓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거기 858쪽에 보면은 자산 취득비에서요. 청사회의실 전광판 설치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24년도에도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편성된 거. 예, 올해도 1,509만 8천 원이 되어 있고 25년도에도 1,500만 원이 금액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1,500만 원은 이게 어떤 거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뭐 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제 1,500만 원은 회의실의 전광판은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돼 회의실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수막을 걸고 이 각종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이제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네. 이제 현수막 거는 뭐 그런 비용도 아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아,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예,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읍장님 그 860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는 시가지 화단 관리하고 환경 정비 재료비가 예산이 서 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12회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정비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장님, 그 우리 박승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전광판 설치권은 24년 본예산과 25년 본예산이 중복됐다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원면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육균 서원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면장 박옥균입니다. 서원면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일반에게 세출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9쪽입니다. 서원면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8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배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910쪽 하단입니다. 그 시설비로 서면 문화복지센터 강판 정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2쪽 중단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시설비로 서면 하천변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예.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네. 913쪽에 행사 실비 지원금 있습니다. 예예. 매봉서원 제례 참석자 실비 보상이거든요. 예예. 이거 24년 당초 예산대에 그 본 의원이 그 칠봉 서원 있잖아요. 여기 신축이 되면 이쪽에 이제 할 거다. 예. 그래서 24년까지만 하고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의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예, 아니면 협의가 안 됐고요. 네. 그 칠봉소는 완공은 됐는데 네. 인허가 사항 문제로 좀 준공이 안 된 상태로 내년에는 아마 그 재래가 원주시 그 주무당사 역사를 박물관인데 네. 확인한 결과 내년에는 재래가 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답변을 받으셨어요.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서원 문화체육회 주관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 문화체육회장님하고 다시 긴밀하게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그 칠봉서원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요.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시지 마시고. 아니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셔요. 예. 예. 한 번 더. 아직 구체적인 그 공문이나 이거 왔다 갔다 건 아니고 네네. 저희가 그래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또 면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체육회장님하고 좀 방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네 언제쯤에 그럼 이게 넘어가는 건지 예. 구체적으로 좀 확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답을 따로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910쪽의 이제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 그 뭐 이런 용역이 있거든요. 소방시설 점검관리 용역, 네. 또 하단의 정수임차 용역 네. 이런 부분이 업체가 바뀌었나요? 바뀌진 아직 바뀐 건 없고요. 새로 또 계약을 해야 될 뿐이라 가지고 검토해서 만약에 현재 사용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본 예산하고 당초 예산을 비교해 보면 네. 보통 이제 약간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여기 감소가 돼서 시설비 아니라 그 물품 관련해 가지고 좀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용역 이 소방시설 점검 아니 관련 비품 관련 비품 관련 비품 말고 그 소방시설 점검관리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 14만 원 곱하기 12월인데 이게 본 예산에서 18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만 원에 줄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업체를 이렇게 경쟁해서 바뀌었나? 바꾼 건 아닙니다. 그래 약간 이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왜 본 예산에서는 그렇게 많게 했죠? 올해는 잘못 아마 올해 예산은 아마 잘못 추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 추산해서 올해 했고 내년 예산은 좀 확인 다시. 아니 이거는 추산이 아니라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거라서 예,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 같은데 네, 정해진 그래서 저는 금액으로 금액이 달라서 예, 예. 업체를 변경이 됐나 이제 혹시 변경한 사항은 궁금해서. 아니고, 그래요? 예, 예. 그 냉난방 유지 보수비도 줄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해서 증액이 됐구나 이거는 20만 원. 네. 예, 예. 정수김차 용역도 줄었고 뭐 줄어서 운영이 되면 좋겠죠. 예, 예. 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줄은 부분은 그걸 반영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910쪽에 보시면요. 그 서원 문화복지센터 간판 정비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판을 한 지가 이제 그 건물 그 문화복지센터가 설립된 지 4년 정도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게 없고 또 맨 처음 당초에 그 간판을 설치할 때 좀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 네. 그래서 조명이나 간판을 다시 좀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네. 사항입니다. 예. 그럼 그게 지금 아주 쓸 수 없는 거는 아닌데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뭐 디자인상 좀 디자인상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야간에 예. 보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들 보기에는 좀 보기 안 좋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셔서 지금 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판 같은 거는 저런 게 없나요? 혹시 내구년한 그런 거는 간판은 간판은 간판 없는 없나요?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배고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배구인 의원입니다. 면접 그 주민참여예산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게 저 하천변 태양광 가로등 설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석화 1위부터 옥계 1리까지 그 하천변 있습니다. 그 저기 그 1, 2천 거기 뭐그 강변 쪽으로 있는 쪽에 거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지금 면은 1억까지인가요? 예, 예. 주민참여예산?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은 면에서 하시고, 면에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관리는 도시교통과로 넘겨주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거는 도시계획에 아직까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냐면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럼버링을 번호를 예, 매겨서 몇 번 가로등 어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리는 그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사업해서 넘겨주겠다고 하시면 제가 뭐 할 말 없지만 대신 그러면 일하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꼭 읍면에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주체가 읍면이든 해당 부서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잘 그 지나가는 과정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도 좀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하고 한번 얘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위원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기영 우천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천면장 유기영입니다. 2025년도 우천면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천면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9,455만 1천 원 감액한
9억 8,1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생활불편 처리에 1,619만 4천 원을, 청사 경영관리에 금년보다 293만 4천 원 감액한 7,328만 2천 원을, 86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60만 원을, 이반장 관리에 1억 2,402만 4천 원을, 작은 도서관 운영에 금년보다 406만 3천 원을 감액한 3,506만 2천 원을, 같은 쪽 하단 복지허브와 맞춤형 복지에 금년보다 96만 원 증액된 556만 원을, 867쪽입니다. 깨끗한 행성 조성에 금년보다 228만 원을 감액한 1억 2,043만 원을, 같은 쪽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868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수건 사업에 2억 원을, 같은 쪽 중간의 우천체육공원 시설 관리에 1억 1,3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우천면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867쪽에 그 중간쯤 보게 되면은요. 예. 주민화합 문화공연 행사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올해도 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게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네, 추석 맞이해가지고 네. 연민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노래자랑이요. 예. 그러면 노래자랑 하면은 뭐 상품이라든가 뭐 이제 그 그런 500만 원 이제 쓰인 용도가요. 예. 이제 음향이라든가 음향. 초청 가수 그리고 홍보 이런 예. 쪽으로 이제 5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올해도 이제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도 노래자랑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예, 되는 거죠? 내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25년도에도. 예. 그러게요. 이게 이제 다른 면에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예. 드렸습니다. 예. 뭐 어떻게 호응도는 어떻게 면민들이 뭐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예, 저도 뭐 금년에는 못 봤지만 네. 알아본 바로는 한 25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네. 예, 주민화합 행사를 잘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화합 문화공연 행사 있잖아요. 네. 예. 거기 그 다른 읍면도 그 행사를 하거든요. 네. 안흥도 하고 갑천도 하고 뒷내도 했었고 하는데 우천만 유일하게 매년 여기 면 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 스스로들 다른 면에는 주민 스스로 하거든요. 다른 읍면에는 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해서 그 행사를 추석맞이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천면만 면 예산으로 해마다 세웠다 하니까 그 우천면만 뭐 꼭 그래야 되는 편성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어떠한 단체의 뭐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저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주관을 걸로. 하는데 면 예. 예산을 이제 해마다 세워 주셨잖아요. 예. 금년하고 이제 예, 내년에 그러다 이제 보니까 예. 이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주민 주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천만 유일하게 있기에 한번 드리는 방안을 말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주민 참여 예산에 이제 보면은
우천면 참점 기념공원 경관 조성 수목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연산홍을 어디다 심으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행성 참전 기념공원 네. 저희가 이제 주 입구가 있습니다. 그 네. 사거리 쪽에요. 네. 예, 그쪽에 주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좌측 그 번면 네, 그 번면에 하단부에 연산홍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거기 해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교체해서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제 나무를 연산홍을 한 번 심어 놓으면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 잘 심어 놓고 심기는 하는데 관리가 근데 그래도 여기는 참전공원은 그래도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서 다행이라 싶고 거기에 잘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우인 의원입니다. 그 위원장님 그 주민참여 예산 중에 그 가로등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이 100개 하는데 4천만 원이잖아요.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이죠? 이게 100개 설치하는데 4천만 원 갖고 되나요? 이게 일반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하고는 규모가 자체가 틀리고요. 네. 보통 이렇게 정원에 설치한 소규모, 제가 이제 저도 직접 이제 한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이제 하고 일부 이제 금년에 못한 마무리 구간을 이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네. 높이가 채 한 2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보통 기둥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맞는 건가요? 예. 길 옆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태양광 가로등을 예. 설치하는데 그게 하나 설치 비용이 40만 원이다. 예. 그래요? 저희가 그냥 보통 그냥 가로등 하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언뜻 떠오르는. 그래서 저희는 이 돈으로 될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 보통 네. 보통 가로등에 비하면은 뭐 가격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우리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게 다 똑같은 이런 건가 봐요. 다른 면에서 하는 것도. 제가 타면은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게 제가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그 이게 똑같더라고요. 4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래서 아마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윤정 안흥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면장 최윤정입니다. 안흥면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면은 전년도 기정액 대비 4,078만 9천 원이 증액된 9억 2,4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은 피하고 주요 사업 및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3쪽 생활불편 처리 일반 운영비에 2,23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영버스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운행 유지비로 2025년도 안흥 희망버스 추진 확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 경영관리 공공운영비의 청사 소규모 유지 보수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로 인한 출입문 등 화장실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다음 875쪽 안흥 다목적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의 오수 처리 시설 관리 및 승강기 안전 점검 용역비로 72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3,720만 원 예산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목적 센터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되었고
군에서 재배정하여 사용하던 목욕탕 운영비 예산을 면 자체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873쪽 상단의 그 공영버스 관련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뭐냐면 임차료부터 해서 쭉 해서 계속 이게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뭔 저희가 이유가 있나요? 네네 저희가 올해까지 예. 그 공영버스를 운행했습니다. 농촌 공영버스라 해서 면에서 직접 그 버스를 운행했고요. 네. 그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 면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고장 시에는 임차료를 이제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서 그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이제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공영버스는 내년도 1월이나 2월 달에 그 지금 명성교통하고 저기 운행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달 안에는 그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요. 희망버스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영버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확정되는 대로 뭐 추경에 삭감할 거고요. 현재는 여기 지금 기본적인 부분만 감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이 어려울 듯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875쪽 중 하단에 보시면 그 가스 요금이 작년에는 360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올해. 네. 근데 이제 당초에는 900으로 3배 증액이 된 부분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다목적 센터 목욕탕 운영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세워놨던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다목적 운영센터를 그 연료라 그러죠. 그 물을 데우는 부분이 가스로 데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그 주민들이 다목적 센터의 목욕탕 운영을 6개월만 운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연장 운영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사실 2달 정도 연장 운영을 하게 되면 가스 운영비가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현재 올해까지는 6개월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2달을 더 연장을 해달라? 예. 운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2달 연장인데도 이렇게 3배 더 들어요? 네. 가스가요? 예, 가스비가 지금 작년도까지 가스비는 그 기존의 그 버스, 그러니까 그 저기 물을 데우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저희가 기존에 세워놨던 가스는 저희 주방 가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군에서 재배정 받아서 목욕탕 운영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여기다가 이제 면에다가 자체 예산에 세우라 그래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 가스비 올려놓은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그 2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 참고로 위원장님, 그 이제 물을 한번 데우면은 며칠간 운영을 하는 거죠? 이틀 하나요? 이틀은 아니고요. 네. 새벽부터 그러니까 보통 다음 날 그 목욕탕을 운영하려 하면 그 전날 새벽 1시 정도부터 물을 데웁니다. 네. 그래갖고 다음 날 하루만 해요? 예. 그 주민들이 하루 더 한 이틀 하자 소리는 안 하셔요? 이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물 용량이나 아니면은 거기 그 오수 처리 시설 용량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다목적 센터가 예. 그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저희가 여기 저기 보시면 오수 처리 시설 그 용역비를 세웠어요. 사실 저희가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금년도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갖고 요 오수 처리 시설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요 용역을 새로 넣었던 부분도 있는 게 오수 처리 용량에 비해서 저희 그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의 그 인원이라 그럴까요? 그 분들이 너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최근에. 네. 그러게 이게 물을 한번 덮이려면 이 가스, 기름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래 한번 덮이면 한 이틀 정도를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문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876페이지 그 아는 찐빵 주차장 부지로 임차료 있잖아요. 네네네. 예. 지금 그 아능은 그 하천변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 끝나지? 현재 올해는 지금 7천만 원 들여서 이제 조성을 그 면사무소 건너편 쪽을 조성한 상황이고요. 네네. 아마 내년 이 부분도 다 끝나지 않아서 내년도에 2억 정도에 더 추가를 해서 그쪽은 계속 할 거고요. 현재 그 아능 식품 기반 조성 사업이라 해서 30억 정도의 네. 이 전체적인 부분에 양쪽으로 다 전체적인 부분에 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실시 설계 중으로 알고 실시 있습니다. 설계 중. 네. 그러니까 2025년도 축제 할 때도 사용을 못 하겠네 이게. 아니요, 그때는 사용해? 사용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임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쓰던 그 주차면이죠. 주차면이 네. 원래는 현재 저희가 이제 조성해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해서 조성을 하면 700면 정도 했다 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나면 200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또 500면. 줄는다고요? 네. 왜 그러지? 늘어야 정상 아닌가 이게?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통수 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이 흐르는 단면을 줄입니다. 기존에는 어차피 통수 그냥, 단면이 참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저희 그 양쪽에 있는 그 주차 공간이 한 줄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주차장 부지 임차는 계속 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어디 쪽이죠? 이게? 주차장 부지는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임차는. 그냥? 그래서 올해 보통 노블레스 아비나 노블레스 그 노블타운 앞에 보시면 밭 있죠. 네. 그거를 사실은 제가 올해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 앞이 가장 적합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했고요. 내년에는 더 줄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네. 그 광장 영화관 운영 그 예산이 있잖아요. 네네. 매년 했는데 네네. 이제는 이게 아는 찐빵 마을 안에서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2018년, 19년도에 이제 한 번씩 운영을 했고요. 당시에는 1천만 원을 가지고 운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중단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하고 올해도 사실 그 여름철이 이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날짜를 잡지 못해서 운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그 날짜, 그러니까 찐빵 축제 날짜를 잡으면 그거와 어우러져서 저희가 지금 돗자리 영화제를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예산에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명맥 유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네. 지금 아는 찐빵 마을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은 네. 그 지금 이제 아는 찐빵 마을은 위탁 운영 중이죠. 네. 그러면 이 사업도 그 위탁 운영 업체 쪽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행성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네. 이 사업 자체도 어차피 그 아는 찐빵 그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재단이랑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그 행사 주체가 네. 아는 면이 되는 게 아니고 행성문화관광재단 그 아는 찐빵 마을이 돼야 되겠죠. 예. 네. 그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다 계상했던 부분은 저희 그 주민들이 그 2018년, 19년도에 그 당시에 추억이 있더라고요. 돗자리 영화관. 그 당시에는 찐빵 마을이 없었고. 그러니까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운영 주체를 아능면에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위에 876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축제 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5명 해갖고 5회 해서 인건비를 세우신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장 조성을 이제 이 예산 밑에 네. 주차장 부지 임차료 한 다음에 그거를 조성을 하려는 건지 예, 이게 이제 주차장을 임대를 한 뒤에 예, 임대를 한 다음에 예. 그거를 하시려고 네. 지금 예산을 인건비를 세워 놓으신 거죠? 예, 예, 예. 그 올해 축제했을 때 그 주차장 부지가 모자랐어요? 올해도 네, 특히 이제 올해는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이제 여기 식품관광 그 사업이 준공이 되면 공원화도 되기 때문에 더 줄어듭니다. 주차면이. 그래서 네, 그리고 예비로 지금 부지 임차료도 예산을 세워놓고 네. 그 관리비도 이제 네, 세워놓으신 격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올해 제가 하면서 좀 임대하다가 못했던 부분이 그 임대를 꼭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대형 버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형 버스를 세워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그 면사무소 앞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대형 버스는 그랬는데 아마 이게 만약에 축제 공간이 면사무소까지 늘어나다 보면 그도 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주차장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걸로 그 대형 버스가 아니면은 그 올해 공간만 해도 충분하겠다 싶더라고요. 예, 올해는 제 생각에. 네, 예.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형 버스 때문에 작년에 좀 공경을 당하셨던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안흥면 하천변 산책길 조성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여기다 다 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기 하천 산책길 조성 사업이라고 저희가 했는데 그 안흥교에서 저희 면사무소 쪽으로요. 안흥교에서 그 초현교 안흥 삼리에 새로 생긴 교 아시죠? 예. 예, 그쪽에 보면은 저기 지방도로변으로 이렇게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을 못해요. 나무들이 조금 좀 안 좋고 나무들이 이렇게 죽은 나무도 좀 많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죽은 나무가 많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것이 떨어질까 봐도 못하고 그다음에 죽은 나무를 제가 올해 베긴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데크 부분이 또 손상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사용을 하려면 보안등 정도는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쪽으로 보안등과 그러면 거기 정비도 네, 하고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래서 산책길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강림 방향으로 안흥 시간에서 네, 네. 방향으로 가는 부분인데 네, 그 데크가 가다 보면 끊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데크는 가다가 말고 그냥 무단하게 그냥 끊겨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가로변에 그 가로봉 이렇게 세워놓은 철제로 해놓은 데를 넘어갈 수도 없고 게을러 내려갈 수도 없고 그걸 왜 깔아놨나 싶을 정도예요. 그 데크를 왜 설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다가 거기서 턴해서 도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데크를 그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하라고 깐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하천 쪽에서 그 하천하고의 이런 문제 때문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산책로긴 한데 누군가 걸어다니라고 데크를 깔기는 했는데 도대체 왜 깔아놨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장님 이거를 하실 때 연결되는 부분을 도로와 뚫어주던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잘 면밀히 살피셔서 다른 도로 그 다리 밑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던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도로로 만들어야지 그거 해놔봐야 거기를 가면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를 하든 무엇을 하시든 그리고 그 안흥면에는 그 길에
건너편에도 가로등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올해 참여 예산으로 했습니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쪽 길과 이쪽 길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네. 876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중간쯤에 재료비가 있어요. 네, 네. 이걸 보니까 23년도에도 많이 구입을 했고 24년, 25년 계속해서 작년하고 이제 24, 25년은 똑같이 이제 구입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 축제 때 그 포토존으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여러 때 이제 저희 그 거리에 화단이 네. 좀 망가졌거나 화단이 네. 좀 손상됐을 때도 쓰지만 네. 네, 여기 나머지 부분은 약간 그 축제 때 포토존 그 입구에 네.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꽤 많은 네, 것을 그래서 구입을 금액이 하기 조금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23년도에도 3만 본을 구입을 했는데 24, 25년도에는 소국은 2만 본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이거를 놓으시려고 그러나 심어 놓으시려고 그러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형 화분도 그래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네, 네. 20개씩 아니 20개씩은 예. 아니고 어쨌든 네. 저희가 이제 화분이 망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거는 아. 네,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축제 때 네, 이제 포토존 나머지- 때문에 그러면 이용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우인 의원입니다. 앞서도 좀 의원님들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875페이지에 그 안흥 찐빵 축제 환경 정비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주차장 조성 관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 부지 임차료, 그 다음에 야외 광장 영화관, 이게 전부 안흥 찐빵 축제랑 연관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화관은 축제랑 무조건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찐빵 영화제는 축제 기간에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영화제는 찐빵 축제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찐빵 축제에 따라서 이제 제 지금 생각은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그 여름에 주민들의 그 문화 활동을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했죠? 올해는 안 했나요?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올 내년에? 내년도에는 여름에 이제 우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찐빵 모락모락 앞 광장에서 하다 보니 그 여름 전에 저희 찐빵 날짜 일정 기간이 결정되면 그때 요 찐빵 기간도 홍보하면서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차장 부지 임차료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하천 부지를 임대하는 아니요, 하천 부지가 아니고요. 어디 그 찐빵 임차죠? 그러니까 찐빵 모락모 축제장 주변에 개인 밭이나 농 정도를 거기, 네. 이거는 그 축제 기간에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축제 그때만? 기간에 임대를 하는데 이게 네.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음. 봄부터 이 부분을 그 농가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세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봄 정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빨리 필요한 건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관리 5명하고 환경정비 5명 우회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다른 읍면에서도 축제를 하지만 이렇게 축제 관련된 예산을 따로 세운 데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기간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그다음에 환경정비 및 관리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 축제 전에 그 주차장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실제로 밭을 만약에 주차장을 임대를 해도 그 바로 저희가 그 차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축제장 주변에 보면 좀 풀깎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꼭 필요합니다. 그 저희 사업 전에, 그러니까 축제 네. 전에 네. 그거는 저희가 축제 예산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뭐 그런 취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뭐 토마토 축제 내지는 뭐 더덕 축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래 그러면 1년에 1억씩 갖고 소맥 축제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읍면 예산을 세워놓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축제 예산을 각 읍면에 배정하고 세울 때는 그 예산 안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시니까 위원회에서 하시니까 그 예산 안에서 축제를 하라라고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별도로 면에서 세워놓으면 이거는 다른 면하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 현장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거는 여기 뭐 주차장 조성 및 관리도 그렇고 환경 정비도 그렇고 그거는 위원회나 면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지 이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 저는 제가 그동안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면에서도 그렇고 올해는 뭐 이렇게 한다고 쳐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그 예산안에 녹여서 쓰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안흥만 이렇게 했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산서를 제대로 안 보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면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야 거기는 뭐 그래서 한 1,000만 원 돈 되는 거 더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인건비하고 주차장 임대료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주더라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얘기들, 그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흥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안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은경 둔내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면장 심은경입니다. 페이지 881페이지 둔내면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내면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336만 2천원 감액된 11억 1,96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처리에 2,229만 2천원, 청사 경영관리에 7,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 6,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 우용일리 당산저수지 환경개선사업에 8,200만원, 화동일리 제방산책로 경관조성사업에 5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5개소에 2억원, 주민수건사업 배수로정비 10개소에 1억 5천만원, 세천정비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479만원 증액된 1억 7,42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내년도 생활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유지비 관리비와 공공요금 증가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돈내면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돈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예산서 보다 보니까 그 881페이지 그 지역 주민 공청회 참석 실비 보상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제목을 그런 제목을 다루셨는데 다른 면은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틀린 건가 지역 주민 공청회라는 게 뭔가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면은 그냥 뭐지 간담회 및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돼 있는데 돈내면만 이렇게 돼 있네. 주요 사업 내용은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라든가 주민 및 사회단체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앞 다른 면이랑 똑같은 건데 그냥 이 세목 이름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그 통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사업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네. 그리고 884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그 올해 추경으로 아마 그 소득관리 용역비가 아마 편성이 됐어요. 네. 예. 그런데 내년도 2025년도 편성이 됐는데 그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5만 원 정도 인상분이 있는데 유독 이것만 지금 인상이 됐어요. 다른 관련 영역들은 2024년도 예산이랑 똑같은데 왜 이것만 그렇게 인상이 됐죠? 저희가 다시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요. 금년도보다 여기 생활문화센터 공간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서 용역비 단가가 조금 한 5만 원 인상된 걸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은 체육시설 소득관리 용역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쪽에 오늘 생활문화센터가 되면은 같이 용역을 받았어도 예산은 분리하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 예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태성 예등문화센터 관리인 그 급여 있잖아요. 그거는 올해는 그 면에서 세우셨는데 지금 2020 내년도 예산에는 그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공무직 인건비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네. 자치가 했어요? 네, 네. 일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883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중간쯤에 그 스마트 안내판 유지 관리라고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이게 이제 내년도에 처음 편성하신 거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가에서 네. 요금을 납부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면으로 이관되어서 면으로 편성하였고 저희가 돈 내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버스터미널, 종합체육공원, 강변 데크센터에 들어온 입구에 이제 스마트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이제 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면에서 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위원장님 883쪽에 그 주민 참여 예산 있잖아요. 이거를 1억 3,200 올리셨는데 예, 두 건 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용1리 당산 저수지 환경 개선 사업은요. 기존에 그 우용리의 저수지 주변 환경 정비인데요. 네. 이제 폐비닐 수집장이 그 옆에 있었는데 바람에 폐비닐이 날려서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네. 환경이라든가 수질 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폐비닐 수집장을 이제 이전하고 주변에 난간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화동1리 제방 한책 경관 조성 사업은
마암 112하고 화동 112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3km 구간을 그러니까 그늘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지금 면 단위가 대체적으로 1억인데 둔내하고 어디가 좀 높지요, 더 금액이. 둔내가 2억이고 읍이 3억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2억이죠. 그래서 금액을 좀 이렇게 하셨네. 꼭 필요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주민 참여랑 같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둔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석 갑천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갑천면장 최동석입니다. 2025년도 실질 예산안 갑천면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되겠습니다. 갑천면 예산은 전년도 8억 5,743만 7천 원에서 2,229만 1천 원에 증액된 8억 7,97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요 변동사항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종합부식센터 일반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8만 4천 원이 증액된 1,142만 4천 원이 계상되는데 이 부분은 그 중간 부분 으뜸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과 승강기 관리 용역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로 2,664만 원이 증액된 3,77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 운영비가 당초 군에서 재배된 사항에서 연 예산으로 세운 사항과 그 아래 으뜸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 통신요금 그리고 공영주장의 전기요금이 추가 신규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깨끗한 행성 조성에 그 시설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갑천면 주민 참여 예산은 그 갑천 명품 벚꽃길 조성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갑천면 그 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동교 그리고 건너가지고 이제 잠수교 갑천면 매일교로 이어지는 그 벚꽃길이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이 이제 관리가 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하천변의 부분이 그 가시박이라든가 뭐 칡덩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경관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갖다 좀 깨끗이 정비해서 그 가로등길을 벚꽃길을 갖다가 명품 벚꽃길로 조성하고자 예산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 행사 실비 지원금 있잖아요. 예. 이따면에는 간담회 및 회의 참석 실비 보상 그 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갑천면은 가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8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죠? 8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 540만 원 예, 계상돼 있습니다. 네, 확인했고. 그 지금 으뜸문화센터가 새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지금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소방 관련된 그 시설이 아예 없나요?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근데 왜 예산 편성을 안 하셨죠? 소방 시설 점검 관리 용역 다른 시설물은 다 하셨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네. 그 갑천문화센터는 네. 신규 시설이 아니고 네. 그 복지관에 대한 증축 부분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데에서 예. 그냥 그 같은 부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인데 그런 공공요금도 별도로 하고 무인 경비 용역비도 별도로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럼 그쪽에 다 같이 세우는 게 아닌가요? 증축을 하셨으면. 그렇잖아요. 한 건물이 별도 건물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은 예, 제가 아니 그 설명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별도 건물이면 당연히 별도로 뭐 유지보수비서부터 다 요금소부터 별도로 하는 게 맞는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그 건물 안에 쉽게 말하면 샵인숍 그런 개념이면은 이건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본 건물 안에 세우는 게 맞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료 김영숙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종합복지센터 관리에도 관리인이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으뜸문화센터 거기에 있는 분도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죠? 아, 지금 으뜸문화센터에 대한 관리는 그 체육단련실 운영 때문에 그 잠시 네, 좀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사항이고 저희가 체육단련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아마 그 운동기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전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저희 계획은 올해 말까지만 해는 사항으로 좀 하고 그 예산은 그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남은 부분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상회했고 내년도에는 뭐 올해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면서 서로 이제 그 관리를 갖다 이제 같이 운영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서로 가게 되고 만약에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당초 계획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좀 관리를 해주면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종합복지센터와 으뜸문화센터 또 밑에는 복지회관 복지회관 운영비에도 보면 으뜸문화센터의 공공요금, 무인경비, 통신요금이 복지회관 운영비로 또 예산이 섰어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종합복지센터로 하나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제 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을 가면은 예. 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세세하게 저기 증액 사유를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예. 거기 지금 말씀하신 복지회관 운영비로 돼 있는 예. 165만 원 곱하기 12월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재배정, 그러니까 복지관을 사용하기 재배정되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은면 예산으로 계상하게끔 돼가지고 이거는 뭐 으뜸문화센터 관계없이 기존 복지관을 운영하던 그 비용을 갖다가 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지센터로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됐든 그러다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난해하게 이렇게 갈라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쓰셔도 그렇고 지금 좀 이렇게 막 풀어서 해놓으시니까 예산 심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이제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집어넣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갔고 네. 막 그 이후에부터는 네, 정리를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통이 나왔으니까 네.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리를 듭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인건비도 그렇고 거기 지금 실제로는 2명이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면 모르잖아요. 그래 어디서 어느 그 예산은 어디서 해서 인건비를 쓰시는 건지 또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체육시설을 해서 3개월만 운영해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 그 복지센터에 나중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거기 체육시설까지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뽑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뭐 읍면에 만약에 그 운동시설이 있었을 때 별도 관리하는 인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되고 지금 이제 3개월에 갔다가 이제 시범 운영 개념으로 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 이용객이나 이용 현황이나 이런 거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군데 묶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네. 그 891포지 그 망향제 재물 구입이 이게 매년 섰던 예산이죠. 예, 똑같이 썼습니다. 예. 예, 요거는 왜 재물만 이렇게 하죠? 그 댐 재원 사업비나 뭐 저기 K워터에서 좀 지원해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물 구하는 것만 여기서 면 예산으로 항상 세워왔던 거예요? 예, 예. 그 계속 이제 요 부분에 아마 시작은 언제 됐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재물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저희가 아마 행정에서 좀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예, 뭐 댐에서 나온 돈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도 내가 보기엔 수자원공사에서도 좀 지원이 있고 또 마을에서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했던 사업이니까 뭐 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궁금해서. 아마 이제 시작 자체가 네. 그 어쩐 그 이제 행정에서도 어쩐 이제 그 댐을 설치하면서 네. 뭐 이제 일부 관련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참여 때문에 조금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세워주시는 부분인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품 벚꽃길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말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한창 피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심어져 있는 꽃들이 이제 그 무슨 복숭아 나무, 예. 홍도화인가? 예, 예. 그게 심겨져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 바깥쪽으로 지금 보니까 네. 저기 학교 뒤로 이제 내려가는 길로 본다면은 왼쪽은 벚꽃이 있고 네. 오른쪽 변으로 이제 홍도화를 심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 입구 쪽에만 좀 몇 개 살아 있고 좀. 근데 예. 이제 그때 이제 홍도화를 심으면 예쁠 것이다 해서 이제 그 벚꽃 사이에도 죽은 데는 홍도화를 심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벚꽃 사이는 근데 없습니다. 벚꽃이 너무 웅장하게 크다 보니까 그 홍도화가 자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고사되고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심을 때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세웠으니까 벚꽃길은 벚꽃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여서 어차피 여기 주민 참여 예산이 서 있길래 물론 가시박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해주는 거는 옳지만 그 벚나무 길을 만들 때는 그 면장님 아이디어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제가 이제 나무가 좀 오래됐는데 길가 쪽으로는 이제 사람 다니느라고 좀 쳤는데 하천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고 모양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영을 좀 잡아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울타리가 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 보여요. 예, 나무 뭐 아까 말씀드린 치기라든가 기타 뭐 가시박이랑 이런 게 울타리 전부 감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환경 개선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좀 계속 연관져가지고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갔다가 다른 부분도 좀 이렇게 가가지고 볼거리를 갖다 더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어떤 뭐 추가적으로 어떤 뭐 거를 첨부를 안 해도 그 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만 해주고 진입로만 터주면 그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환경 정비나 그 꽃길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영 잡을 때도 정말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효진 청일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면장 장유진입니다.
2025년도 청일면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2024년 대비 1,541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3,39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전관리에 생활불편 처리에 사무관리비에 575만 4천 원을 증액해서 7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다목적 복지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850만 원을 증액한 2,2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복지회관 운영비 편성부서 변경으로 자치행정과 재배정에서 면편성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주민제한 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청일면 둘레길 경관조성 설치공사에 6천만 원, 둘레길 조경식재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898쪽에 둘레길 경관조성 설치공사 주민참여 예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둘레길 조경식재공사하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유동리와 고시리에 설치 예정에 있고요. 요거는 그 태양광 경관조명이어서 저희가 거리 20m마다 하나씩 설치 예정이고 등 한 개의 설치 비용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관조명 설치 거리는 고시리, 유동리 합쳐서 2.5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조경식재공사는 지금 유동리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총 식재 거리는 2.1km가 되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또 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과하고도 잘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897페이지 노화재 감지기 교체 사업 있잖아요. 감지기 화재 감지기 네네. 교체. 이것도 다목적 센터 그 교체하는 건가요? 예, 어디에? 다목적 센터 노화재기 감지기 교체입니다. 이게 내구년원이 지난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내구년화는 이제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금 이제 그 다목적 복지센터가 계속 누수로 인해서 올 여름에도 또 누수 현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누수 현상 더하기 노후 때문에 이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누수는 잡으셨어요? 누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900만 원 정도 예산 군에서 받아서 지금 일단 방수공사랑 공사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 장마가 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일단은 이제 잡느냐고는 잡았습니다. 네. 그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있잖아요. 예. 그 이번 거는 괜찮나요? 지난번에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경하지 않았나? 네. 작년도에 이제 그 저희 막구조 설치 예산을 했는데 이제 주민 참여 그 지역 회의를 다시 열어서 네.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제 추경에 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예, 막구조 사업이 이제 그 평당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지금 있는 그 야외 공연장 주차 면적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산이 8천만 원 계상돼 있었는데 8천만 원 갖고는 뭐 한 30평 정도밖에 막구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게 이제 그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청일면 케이스가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라서 뭐 앞으로 추진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는. 네, 뭐 2025년도 사업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병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아 의원입니다. 895쪽 상단에 그 영농 폐비닐 예. 공동집화장을 새로 설치하셨나 봐요. 아,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K워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 그 청일면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화장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5개소에 대해서 이제 CCTV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 21년도 K워터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이 이제 그 유지관리 비용은 3년 동안은 K워터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1년도 설치하고 22, 23, 24년도 그 무인 용역비가 이제 종결이 된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면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5개소를요? 예. 저희가 이제 일개리에 1개소씩 있고 갑천 1, 2만 이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다른 청사나 뭐 다목적 네. 센터나 이렇게 보면 뭐 22만 원, 뭐 1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뭉텅그리 이렇게 올라와서 예, 15개소에 대해서 이제 월 47만 3천 원의 이제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통신비, 전기료 이런 거는 마을에서 부담하나요? 그 용역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의원입니다. 면장님, 그 시가지 시설물 네. 896페이지 중간쯤에 예. 유지관리비 해서 올라간 게 있는데 거기 시가지 시설물은 뭐를 유지관리하시나요? 이게 이제 야외 공연장하고요, 뭐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뭐 가로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예, 전체적으로. 버스 정류장은 다 됐나요? 지금 이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바닥 공사 하고 있어서 좀 한 2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주. 이쪽 건너편으로 건너온 것 같던데 화장실 옆으로 붙였나요? 화장실 옆에 그로 붙였습니다. 저쪽에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놔두고 그냥? 저쪽에 건 이제 그냥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화장실 옆에 기존에 있었던 거 다 뜯어내고 그 옆에 지금 붙여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주민 하합 어울림 특화 행사는 이건 매년 했던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요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봄에 네. 그 저기 뭐야 미니도덕 축제도 하고 이랬던 행사고요. 그거. 시장에서 판매하고. 예, 시장에서 그랬던 판매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거 판매했던 예. 거를 농산물 예, 판매했던 농산물 판매. 사업이구나. 네. 그 올해도 하실 계획으로 500만 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또 그 기관 단체장들 좀 회의를 열어 갖고 하시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예, 896쪽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 국유재산 임대료가 5회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국유재산 임대료가 유동리 이제 이게 보니까 면사무소 주차장의 일부 그 기재부 땅이 한 150평방미터 정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평리 이제 유평다리 건너면 우회전하면 파크골프장 가는 길이고 좌회전하면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한 1143평방미터고 신대리 이제 47번지 임야가 57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유동리 그 면사무소 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좀 토지재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150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좀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평리 이제 공원 부분은 뭐 이제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서 정자각하고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신대리 47번지 임야 부분도 예전에 이제 뭐 농촌 그 신대리 마을 사업 할 때 이제 좀 그 임대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좀 사용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사용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신대리 이장님이나 그 마을 대표들하고 좀 회의를 해서 좀 임대를 지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임대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 네. 그러게요. 뭐 구입이 필요하면 구입을 또 해야 되겠고
예. 또 뭐 신대리 같은 경우 이용 안 하는 곳은 또 예. 뭐 계약 다시 해지. 계약을 해지를 하시던가 네. 위원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고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구인 의원입니다. 현재 그 골프장 관리비잖아요. 예, 파크골프장 골프장. 관리요. 예. 예, 그건 면에서 왜 하고 계시죠? 이게 요거는 이제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그 유평 다리부터 파크 네. 골프장까지 한 거리가 한 1km 정도 돼요. 네네. 그래서 그 뚝방 양쪽 제초 작업을 금년도에도 한 2번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 파크 골프장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진입 도로가 길다 보니까 여름에 제초 작업을 한 2-3번 정도 해야 돼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분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면 소관상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음아 공급면장님은 공급면 이장 선진지 견학 참석으로 인해서 공급면 총무팀장님이 대신하여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영환 총무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면 총무팀장 최영환입니다. 2025년 공급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반복적인 사업과 경상경비 및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공급면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8만 1천 원이 감소한 8억 8,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행복 중심지 공근 실현 사업으로 행복 공근 정원 텃밭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80만 원을, 재료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및 단체별 구성원 간 대면 기회 확대를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유지를 활용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계천 산책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4천만 원, 공급면 주민 참여 마을 쉼터 설치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공급면 금계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야간 산책길을 제공하고 주민 통행이 잦은 곳에 정자각과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급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정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현 의원입니다. 그 904페이지 그 정원 텃밭 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 2023년도에는 1,000 얼마가 편성이 됐다가 올해 아마 580만 원으로 삭감이 되고 전체 편성을 하시고 또 내년도도 아마 580만 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궁금한 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공급면에서 이제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5개소에서 많게는 7, 8개소까지 이렇게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은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마을의 유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정원을 텃밭을 가꾼다거나 정원을 가꾼다거나 이런 사업인데요. 이걸 추진하고 있는 마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높은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참여 예산 있잖아요. 예. 마을 쉼터 설치 사업. 예. 이 8개소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할 장소나 기준. 각 마을별로 하나씩 그냥 평균적으로 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8개면은.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마을 쉼터나 뭐 그러니까 정자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을별로의 그 수요는 계속 네.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이제 그 건의 받고 있고 이런 그 개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건의돼 있던 그 장소들 중에서 좀 이렇게 가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구비가 돼 있고 또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높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소를 추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내년도 사업은 그 주민분들과 동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8개소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최종 선정은 그 주민 참여위원분들하고 별도로 좀 편성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또 마을별로 또 제가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현 강림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면장 한성현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강림면은 지난해 대비 1,135만 8천 원이 감액된 7억 6,0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나거나 신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건강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가 562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12달 편성하였던 것을 1월부터 9월까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복지회관 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군으로부터 재배정 받았던 것을 자체 면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우리 동네 안내지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지도에는 도로명, 지형, 자연불황명, 도로, 마을별 경계, 공공시설, 쓰레기 배출 장소 등을 표기할 계획입니다. 92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8,99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직 인건비가 군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강림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유병아 의원입니다. 917쪽 중간에 그 청사관리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그 기존에는 한 52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82만 원 곱하기 12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올까지 보니까 52만 원으로 돼 있었었는데 이게 30여만 원씩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내역을 확인할 때 일반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되거나 이런 거를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질문이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왜 360이 증액이 됐지? 저도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왜 352만 원이 82만 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존에 52만 원 편성을 해서도 운영이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쪽 그 중하단에 보시면 그 이제 시설
소규모 이제 지역 개발 사업에서 마을 한길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산출 기초가 없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소규모 지역 개발에서는 마을 한길 정비 사업에서 35만 원으로 돼 있고 네. 그 밑에 보면은 또 주민 수건 사업 중에 마을 한길 정비 사업에 28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같은 마을 같은데 네. 금액은 다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아마도 그 면도가 아닌 도로나 이거에 대한 차이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 한길 정비 사업이니까 예. 마을 한길이 면도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입도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도 면에서 하는 그 주도에 대한 거는 이제 35만 원. 그다음 그거 말고 이제 그 주도에서 다시 들어가는 소도일 경우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 거랑 묶어서 별도로 이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 포장하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시멘트 포장도 있고 아스콘 포장도 있습니다. 마을 한길은 보통 저 시멘트 아닌가요? 예, 거의 그런데 예. 요즘에는 그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이후에 포장하고 이럴 경우에는 또 아스콘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은 그 또 부서 운영비가 여기도 이제 80여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도 60여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도 한 20여만 원의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설명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이게 사무 운영비가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네. 아는데 이제 올해까지 60여만 원이었거든. 60만 원. 예. 그래 80여만 원으로 올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행정에 대해서 변화를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는 거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앞전에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수 조정 들어갑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유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을 한길 정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예. 예, 919 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일반 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내종 해가지고 120만 원이 지금 편성되었는데요. 이 어떤 홍보물을 얘기하는 거죠? 919쪽이요? 예, 919 쪽에 사무관리비요? 일반 운영비. 네, 일반 운영비예요. 네. 그 네.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축제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면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뭐 효축제를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은 이거 말고 뭐 긴급히 뭔가를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을 때 그 네. 전 주민을 대상으로 뭐 홍보물이 나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가 발간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요거는 매년 이렇게 하시나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그런 축제하고 그럴 때 홍보물이 다 이렇게 배부가 됐나요? 면민들 예, 중심으로? 면민들한테 그러니까 전 대상 면민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각 횡성군에 있는 기관단체장님들한테까지 같이 저희가 홍보물이 일괄 다 나갔습니다. 초청장도 나갔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919페이지 그 밀원수 시비용 비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밀원수 하면은 벌꿀 그 밀원수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축산가에 안 하고 면에서 세운 이유가 있나요? 그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 어떤 대규모 단지라든지 그 진짜 밀원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지금 우천 쪽에다가 그 식목 행사를 하면서 대규모 그 벚꽃 단지를 한번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제방에 저희가 그 2019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제방을 따라가지고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무를 한번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어디죠? 예? 그게 어디죠? 그 가천이 아는 경계 그 삼형제 바위 네. 밑에 있죠. 네. 그쪽 제방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면사무소 있는 그쪽 따라서 계곡 따라 쭉입니다.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오래되지가 않았으니까요. 심은 지가 몇 년 됐어요? 3년 19년? 됐. 3년. 예, 2020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요. 20년도에. 예. 그래 그 밀원수들이 잘 안 자라니까 아마 여기다 비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우리 동네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는 어떤 지도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동네 지도는 맞는데 어디다 쓰이실 용도는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줄 건지 관광객들에게 줄 건지 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귀촌이나 귀농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행정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리 1반, 무슨 리 2반 그런데 그 리 자체에 대한 경계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찾아가야 될 곳이요. 뭐 도로명에 대해서 123이다 무슨 길 그러면 그 길 찾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좀 털을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지는 뭐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쓰고 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지명을 사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자연불황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은 관광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 대상으로 만든 어떤 애양심이나 애착심, 그다음에 그 정주를 하기 위해서 그 안내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일회성 지도네요, 그죠? 아, 일회성 아닙니다. 아까 만들어 놓는 거는 일회긴 하지만요. 그 게시를 하고 이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별도 지도를 만들고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그 제작이 끝나고 나면 파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없어지거나 이러는 거는 저희가 자체 정리를 해서 예, 보충을 해서 지속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워낙 지도가 잘 돼 있어서 꼭 이게 필요해서 꼭 해서 비치를 해놓고 이걸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도 지금들은 뭐 어디를 찾아가는 거는 뭐 주소만 찍으면 그냥 뭐 다 알고 다 화면에 다 뜨니까 이게 면에서 제작을 해서 이게 예산도 작지는 않고 지금 꽤 많은 예산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기왕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백오인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동네 안내지도 제작에 5천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도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영수 의원님하고 약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5천만 원씩 들여서 지도를 과연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마을에 가나 게시해놓고 한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 활용도가 왜 이렇게 높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뭐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 만들어 놓고 안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우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작 쓰지 않고 방치되면 이건 그야말로 맞다나 예산 낭비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 인쇄를 하실 거 아닌가요? 지도면? 인쇄할 겁니다. 예, 그 몇 장이나 하실 예정이세요? 5천만 원이면 뭐 양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도가 강림면 전체를 한다라는 지도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동네 안내 지도거든요. 리별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별로라고 예. 하면 리별로 제작을 했을 때 단가나 예산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 의원님이 이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도로명은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해서 그 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가는 길 위에 집이 몇 개나 있는지 또 내가 여기에 털을 내려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 지금 우리 인구 대비 강림면의 인구 대비 그다음에 강림면에 말씀하신 대로 귀농 귀촌하려고 1년에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이 지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살 데가 여기야라고 찾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겠냐 이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땅 주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업자를 끼고 다닐 텐데 굳이 이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활용도가 지금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제목을 해서 우리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그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활용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라고 이름을 진 거는 지금 그 강림면이 1000가구가 좀 넘게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80% 정도가 귀농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생각을 해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게요. 이게 지금 시대에 이게 마을 사람들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이거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이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노뜰이라는 지명은 안 나오거든요. 지역의 형태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잠깐만 왜냐면 노뜰이 만약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 지도잖아요. 그 동네 사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죠. 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주변 이웃을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교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거를 인쇄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저희 쪽에다 공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이 사업 계획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이라도 이 5천만 원 어떻게 해서 사업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위원들께서 그때 회의하고 모아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다가 세우려면 최소한 그 기본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는 있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주민 그 참여위원들이 와서 발언을 하고 그 내용을 해서 그러면 그게 좋겠다 하가지고 이제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면으로 이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5천만 원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이게 5천만 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3천만 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여기 일테면 이런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 중에도 앞서도 보셨지만 가로등 하나에 45만 원 곱하기 100개. 그래서 산출기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최소한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내 지도를 만들 거면 몇 매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래서 금액은 얼마 이런 게 대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한 게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니까 해드려야지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들어서.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나온 거는 지금 강림이 9계리입니다. 9계리니까 한 계리에 보통 아무리 못해도 500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9계리니까 이제 저희가 5천이라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내 지도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게 어떤 문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나요? 회의한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부서에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 예산 이러이러한 예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얼마를 해서 5천만 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그것도 아까 저 유병아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를 배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 지도를 만든다 그래서 그 토지재산과를 좀 보니까 지리 정보화 예산으로다가 지도 만드는 게 있어요. 2,2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데 지금 7, 8년 전에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느라고 그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꼭 그게 하고 싶으시면 이 토지재산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같이 그게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2,20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 전체 행성군 전체를 지금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따로 그 시스템을 받아서 그렇죠?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로 강림면에 맞는 거를 추가를 하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토지재산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고 지금 예산부터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하고 협의를 예,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림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림면을 끝으로 국과소별, 읍면별 사업이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개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개수 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일반회계 세입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은 개수 조정 내용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행성군 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